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서이자 입문서입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는 197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같은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하라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사와 군사사를 전공했으며 이후 거시적 역사 연구로 전환하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는 독특한 시각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라리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2011년 히브리어로 출간된 사피엔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책은 2014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2,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버락 오바마 등 세계적인 리더들이 추천한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라리의 특별한 점은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명쾌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역사학, 생물학, 철학, 경제학을 넘나들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합니다. 또한 그는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수행이 그의 사고에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준다고 말합니다. 사피엔스 이후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을 연이어 출간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상가로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약 7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추적하며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라리는 인류 역사를 4가지 주요 혁명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혁명은 인지혁명입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에게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하라리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허구를 만들고 믿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신, 국가, 돈, 인권, 법과 같은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인간은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다른 인류종들을 제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는 호모 사피엔스 외에도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여러 인류종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고 다른 종들은 멸종했습니다. 하라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피엔스의 우월한 인지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지혁명은 또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대형 동물들의 멸종이 뒤따랐는데 이는 인간이 이미 7만 년 전부터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버리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라리는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부르며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수렵채집인들은 하루에 3-6시간만 일하면 충분했지만 농부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동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단도 훨씬 단조로워졌고 전염병도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농업을 선택했을까요? 하라리는 농업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했지만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밀이나 쌀 같은 작물은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이는 인구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는 역설적인 해석입니다. 농업혁명은 또한 사유재산, 계급사회, 정치 구조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정착 생활은 재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불평등과 계층화를 초래했습니다. 왕, 성직자, 전사 등의 엘리트 계층이 등장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라리는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더 큰 단위로 통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폐입니다. 화폐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 교환 수단입니다. 화폐 덕분에 낯선 사람들도 서로 거래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정치 체제 아래 통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국을 악으로 여기지만 하라리는 제국이 문화 교류와 혁신을 촉진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는 종교, 특히 보편적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혁명은 약 500년 전에 시작된 과학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무지의 발견, 즉 인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종교나 전통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혁명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지식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학혁명은 기술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를 정복했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며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라리는 과학, 제국, 자본주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했고 제국은 이를 정복과 통치에 활용했으며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에 자금을 댔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라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이 모든 발전을 통해 정말 더 행복해졌을까? 그의 답은 회의적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증가했지만 행복도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라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보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라리가 제시하는 거시적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왕조의 흥망성쇠나 주요 사건들의 연속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하라리는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구를 믿는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 돈, 회사, 인권 등이 사실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런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협력이 가능했다는 통찰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했습니다. 농업혁명을 최대의 사기라고 부르는 대목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문명의 시작이자 진보의 상징으로 배웠는데 하라리는 이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진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드는 도발적인 시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라리는 인간의 우월함이나 특별함을 과감하게 해체합니다. 인간의 도덕, 정의, 자유 같은 고귀한 가치들조차 생물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자체가 사고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피엔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매우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화폐, 종교, 심지어 인권까지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규범, 제도, 가치관을 자연스럽고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라리는 수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후변화, 불평등, 기술 발전 같은 현대의 문제들은 사실 인류가 오랜 시간 걸어온 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과학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이며 윤리의 문제입니다. 하라리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협력입니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힘은 협력에서 나옵니다. 기업, 국가, 국제기구 등 모든 대규모 조직은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은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역사의 주요 전환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발전이나 진보를 무비판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 발전인지를 항상 물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집단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화폐, 기업, 법률 등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믿기로 합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이런 공유된 허구들이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믿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 정치 구조, 사회 규범이 자연 법칙처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위치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하라리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진화의 우연한 산물로 봅니다. 우리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어떤 신성한 계획이나 도덕적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유전자 돌연변이와 그 결과로 생긴 인지 능력 덕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창조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생명체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이것은 인간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라리는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엄청난 물질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행복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현대인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가난했지만 반드시 덜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더 많은 물질적 풍요? 더 발전된 기술? 아니면 정말로 더 나은 삶?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는 내면의 상태, 의미 있는 관계, 목적 의식과 더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열려 있다. 네 번째 깨달음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하라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계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생명을 존중하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착취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입니다. 폭넓은 독자층에게 가치 있는 책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 큰 그림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조망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이 정말 최선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에게 이 책은 지적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과거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할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 젊은 세대에게 필독서입니다. 넷째, 리더와 의사결정자입니다. 기업가, 정치인, 교육자, 정책기반자 등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인간 본성, 사회 시스템, 협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문학적 관점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이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라리는 과학과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여섯째, 교육자와 부모입니다. 자녀나 학생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자료입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읽지 않더라도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과 질문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전통적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라리는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성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집필한 의도는 여러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라리는 서문에서 밝히듯 오늘날의 학문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큰 그림을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생물학자는 세포를 연구하고 역사학자는 특정 시대를 연구하며 경제학자는 시장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라리는 이 간극을 메우고자 했습니다. 둘째,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라리는 과거를 단순히 과거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 제시합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을까? 왜 국가라는 개념이 그토록 강력할까?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현재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과거를 탐구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입니다. 하라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보그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인류가 곧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촉구입니다. 넷째, 겸손함을 가르치려는 의도입니다. 하라리는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합니다. 인간이 특별하거나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생명체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의 시대에 이러한 메시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라리는 독자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섯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라리의 의도는 독자들이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피엔스의 핵심 의도입니다. 마지막 깨달음은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하라리는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은 올바른 방향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명공학이 인간의 정의를 바꾼다면?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쉬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에 안주하게 됩니다. 질문할 때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우리에게 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든 세상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7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작은 침팬지 무리였던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가 이룩한 문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1000년 후의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우리에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통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